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주인을 구한 누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붓글씨를 썼어요. 좀 쉬었다 하세요. 바느질을 하던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어요. 그럽시다. 선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늘 집안이 쓸쓸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귀엽게도 생겼네요. 선비는 강아지를 누렁이라 불렀어요.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선비 부부를 잘 따랐답니다. 선비 부부도 누렁이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어요. 어느 날 선비 부부는 친척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잘 지키고 있으려. 멍멍멍! 누렁이는 마치 선비의 말을 잘 알아들은 듯 크게 짖었어요. 선비가 집을 비우고 얼마 되지 않아 도둑이 선비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값이 나가는 그림이나 오래된 항아리가 있을 거야. 도둑은 살금살금 선비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방 안에서 그림과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멍멍멍! 누렁이는 몰래 달아나는 도둑을 보고 큰 소리로 짖었어요. 이놈의 개가 저리 가! 도둑은 깜짝 놀라 누렁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누렁이는 도둑의 바지가랑이를 물고서 놓지 않았지요. 할 수 없군. 도둑은 그림과 항아리를 놓아두고 헐레벌떡 달아났어요. 선비는 돌아와 집 앞에 떨어져 있는 항아리와 그림을 보았어요. 누렁이는 그 옆에서 물건들을 지키고 있었지요. 누렁이가 도둑을 쫓아버렸구나. 선비는 누렁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도둑을 쫓았대요. 참 영리한 강아지예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누렁이를 칭찬했어요. 어느 해 가을, 선비는 이웃마을 잔치집에 갔어요. 누렁이도 같이 왔구나. 잔치집 주인은 누렁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답니다. 선비는 잔치 음식과 술을 맛있게 먹었어요. 누렁이는 날이 어두워도 길을 잘 찾는답니다. 선비는 마음 놓고 술을 마셨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취한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술 취한 선비는 비틀비틀 길을 걸었어요. 누렁이는 선비 앞에 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하늘에는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다. 선비는 저수지 둑 풀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시원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왔습니다. 술 취한 선비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눕자. 선비는 풀밭 위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선비 옆에 앉아 선비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 새벽녘이 되었어요. 선비 곁에서 꼬박 밤을 지새운 누렁이가 킁킁킁 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바람결에 풀잎 타는 냄새가 실려왔던 거예요. 불길은 점점 거세어져 활활 타올랐어요. 누렁이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렁이는 선비의 옷자락을 물고 흔들었습니다. 누렁이 이놈, 장난하지 마라. 선비는 잠꼬대를 하며 돌아 누웠어요. 불은 선비가 누워있는 곳 가까이까지 번져왔어요. 와! 누렁이는 울부짖으며 선비를 깨웠어요. 선비는 누렁이를 뿌리치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풍덩. 누렁이는 힘을 다해 저수지로 달려가 온몸을 물로 흠뻑 적셨어요. 그리고 선비가 자고 있는 주변 풀밭 위를 대굴대굴 힘껏 뒹굴었어요. 1번, 2번, 3번. 누렁이는 계속 몸을 물로 적셔 풀밭을 뒹굴었어요. 무릎이 꺾이고 숨이 찼지만 꾹 참고 재빠르게 달려갔다 다시 달려왔습니다. 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풀밭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길은 선비 쪽으로 번지지 않았지요. 지친 누렁이는 풀밭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렁이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지요. 멍멍멍. 누렁이는 힘없이 짖어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추워. 내가 여기서 잠이 들었군. 선비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이런, 불이 났었구나. 누렁이는 어디 있지? 선비는 풀밭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렁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누렁이는 이미 죽은 뒤였지요. 누렁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선비는 죽은 누렁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떡시루 잡기. 어느 봄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만났습니다.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에는 떡을 해서 먹으면 좋지. 호랑이와 두꺼비는 맛있는 떡을 해먹기로 했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봐. 힘이 센 동물하고 힘이 약한 동물 가운데 누가 더 쌀을 많이 가져와야 할까? 그야 똑같이 쌀을 가져와야 하지. 호랑이와 두꺼비는 똑같이 쌀을 한 자루씩 가져왔어요. 그리고 팥 고물을 듬뿍 묻힌 떡을 만들었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봐. 입이 큰 동물하고 입이 작은 동물 가운데 누가 먼저 맛을 봐야 할까? 그야 똑같이 맛을 봐야 하지. 호랑이와 두꺼비는 똑같이 팥떡 한 조각을 떼어 맛을 보았습니다. 와, 떡이 정말 꿀맛이네. 이 떡을 나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까? 호랑이는 팥떡이 너무 맛있어서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꾀를 내었지요.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봐. 빠른 동물하고 느린 동물 가운데 누가 이 떡시루를 들고 가야 할까? 호랑이는 떡시루를 들고 재빨리 달아나며 말했어요. 그러자 떡시루 밑에 붙어있던 두꺼비가 폴짝 뛰어오르며 말했답니다. 그야 똑같이 들고 가야 하지. 호랑이는 다시 꾀를 내었습니다. 두꺼비야, 두꺼비야,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래, 호랑이야, 뭐든지 말해봐. 그냥 먹으면 심심할 테니까 우리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떡시루 잡기 내기.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너랑 나랑 똑같이 떡시루를 잡고 저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떼굴떼굴 굴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너랑 나랑 똑같이 10가지 세는 거야. 그 다음에는 너랑 나랑 똑같이 출발해서 떡시루를 뒤쫓아 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떡시루를 뒤쫓아 가서 먼저 잡는 쪽이 그 떡을 다 먹기로 하는 거야. 호랑이는 자기가 두꺼비보다 빠르니까 보나마나 내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정말이고 말고 두말하지 않기다. 세말하지 않기냐. 호랑이와 두꺼비는 굳게 약속을 했어요. 산속의 동물들이 호랑이와 두꺼비의 내기를 구경하려고 모두 모였습니다. 떡시루를 굴려보내자. 준비, 시작! 호랑이와 두꺼비는 산꼭대기에서 떡시루를 힘껏 굴렸어요. 이제 10 하면 출발이다. 하나, 둘, 9. 호랑이는 10을 채 세기도 전에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헤헤, 떡시루야, 떼굴떼굴 굴러라. 두꺼비가 따라올 수 없게 멀리 굴러라. 그럼 나 혼자 꿀꺽 다 먹어야지. 떡시루는 산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시루 안에 있던 떡이 조금씩 밖으로 떨어져 나왔지요.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떡시루를 따라 멀리 달려갔어요. 두꺼비는 호랑이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멀리도 가는구나. 이제 천천히
떡이나 먹어볼까? 두꺼비는 떨어진 떡을 주워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답니다. 산 아래까지 달려간 호랑이는 가까스로 떡시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 떡시루였어요. 호랑이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두꺼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호랑이야, 떡시루 잡기는 내가 이겼어. 떡은 혼자서 다 먹었니? 먹기는 뭘 먹어? 빈 시루밖에 없던걸? 처음부터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나는 뒤따라가면서 이것밖에 못 주었지 뭐야. 이거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자. 두꺼비는 바가지에 담긴 떡 부스러기를 내밀었어요. 이제 보니 떡은 내가 다 주워 먹었구나. 호랑이는 화가 나서 바가지를 두꺼비의 등에 엎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가지는 깨어지고 팥고물이 두꺼비의 등에 박혀 버렸어요. 그 뒤로 두꺼비의 등에는 울퉁불퉁한 혹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두꺼비의 배가 불룩한 것은 그때 떡을 실컷 먹어서 그렇게 되었대요. 호랑이는 2번 다시 떡시루 잡기 내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렁이 각시.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 젊은이의 집은 마을에서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 집에는 모든 게 하나뿐이었어요. 방도 하나, 베개도 하나, 수저도 하나, 밥그릇도 하나였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밭일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 밑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리고 넓은 보리밭을 바라보았답니다. 휴, 저 밭을 일구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젊은이는 쓸쓸히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랑 먹고 살지요.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그런데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 밭을 일구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젊은이는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았어요. 나랑 먹고 살지요.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대답했지요. 젊은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풀밭을 둘러보니 커다란 우렁이가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병 속에 우렁이를 넣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우렁이를 항아리 속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밭에 나갔다 돌아오면 집안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또 상에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젊은이는 어리둥절했답니다. 누구지? 누가 이렇게 차려놓았을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누가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누군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젊은이는 일하러 가는 척 하다가 부엌문 뒤에 숨었어요.
아니, 저 우렁이가? 순간 젊은이의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항아리 속의 우렁이가 예쁜 아가씨로 변하더니 청소도 하고 밥상도 차리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우렁이 아가씨를 바라보았답니다. 밥상을 다 차린 아가씨가 다시 우렁이로 변하려고 할 때였어요. 아가씨, 가지 마세요. 젊은이는 아가씨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깜짝 놀란 아가씨가 뒤를 돌아 젊은이를 쳐다보았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가씨의 눈동자는 참 아름다웠답니다.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벌을 받아 우렁이가 되었지요. 100일 동안 착한 일을 해야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저와 같이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젊은이는 아가씨에게 애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우렁이 아가씨와 결혼을 했답니다. 우렁이 아가씨는 각시, 젊은이는 신랑. 이제 젊은이의 집에 한 개짜리는 없게 되었어요. 베개도 2개, 수저도 2개, 밥그릇도 2개. 젊은이와 우렁이 아가씨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임금님이 젊은이와 우렁이 각시를 만났어요. 임금님은 우렁이 각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이봐, 내기를 하세. 자네가 이기면 나라의 반을 주겠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저 여인을 데려갈 걸세.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억지를 부렸어요.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내기에서 지면 우렁이 각시를 잃게 되거든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바다로 가서 이것을 던지세요. 우렁이 각시는 편지를 매단 반지 하나를 주었답니다. 젊은이는 바다로 가서는 우렁이 각시가 말한 대로 반지를 힘껏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스르르 열리지 않겠어요. 바다 위로 용왕님이 나타나 젊은이에게 조롱박과 말과 조각배를 주었답니다. 자, 첫 번째 내기다.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산으로 가자고 했어요. 누가 더 빨리 나무를 심는지 겨루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조롱박을 가져가세요. 젊은이는 달랑달랑 조롱박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젊은이가 허리를 굽혀 나무를 심으려 했답니다. 갑자기 조롱박 속에서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도깨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를 다 심었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콧김을 씩씩 뿜어댔어요. 2번째 내기는 들판에서 하는 거였어요. 누가 더 말을 잘 타는지 겨루는 시합이었어요. 서방님, 이 말을 타세요. 우렁이 각시는 용왕님이 준 말을 끌고 왔어요. 젊은이가 탄 말은 바람처럼 달렸지요. 임금님의 말은 저만치 뒤떨어져 있었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요. 마지막 내기는 바다로 가서 하자.
임금님은 배 타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렁이 각시는 용왕님이 준 조각배에 젊은이를 태웠어요. 조각배는 쏜살같이 내달렸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배는 바위에 부딪힌 뒤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만세, 만세, 내가 이겼다. 우와, 대단하다. 사람들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셨어요. 임금님이 된 젊은이는 백성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요. 젊은이는 우렁이 각시와 함께 커다란 궁궐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제 젊은이에게는 모든 것이 많아졌어요. 방도 많고 땅도 넓고 신하들도 많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돌로 만든 갓. 어느 마을에 새 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원님 행차요, 길을 비키시오. 마을 사람들은 새 원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관가 앞에 모여 있었지요. 어떤 분이 오실까? 의젓하고 현명한 분이실 거야. 장원 급제하신 분이라지. 모여든 사람들은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원님을 태운 가마가 도착했어요. 가마 문이 열리고 원님이 땅에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 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아니, 저런 어린아이가 원님이란 말인가? 그러게,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새 원님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원님은 관가에서 아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부족한 점이 많으니 나를 잘 도와주게. 네, 성심성의껏 돕겠나이다. 아전들은 원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원님으로 모신단 말인가? 나 원참 어린아이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다니. 원님이 자리를 떠나자 아전들은 저마다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어린아이를 원님으로 보내다니. 나는 저런 애송이를 원님으로 모실 수 없소이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원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않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갈 거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아마 며칠도 못 가 그만두고 말 거요. 아전들은 원님을 골려줄 생각을 하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한 농부가 어린 원님을 찾아왔어요. 원님, 저희 집 곳간에 쌀이 날마다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 도둑을 꼭 좀 잡아주십시오. 알았네. 자네는 그만 돌아가 있게. 이방,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저렇게 어린 원님이 무슨 수로 도둑을 잡겠어? 아전들은 어린 원님을 속으로 비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관가로 모였습니다. 한 농부가 쌀을 잡고 도둑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래서 어젯밤 그 농부의 쌀가마니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마을의 곳간을 모두 뒤지면 누가 도둑인지 알 수 있소.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제가 쌀을 훔쳤습니다. 원님은 다시 찾은 쌀을 농부에게 돌려주고 가난한 도둑에게는 관가의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원님께서 쌀 도둑을 잡았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둑을 잡았다지 뭐야. 어린 원님이 도둑을 잡았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원님은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어린 원님을 잘 따르게 되었답니다. 원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이 마을에 온 원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시구먼. 마을 사람들은 원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어린 원님이 존경을 받자 아전들은 시기를 했어요. 지난밤에 잠은 잘 잤는가? 원님이 먼저 인사를 해도 아전들은 들은 척 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는군. 저 못된 버릇을 당장 고쳐줘야지. 원님은 아전들을 혼내줄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루는 어린 원님이 이방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돌장이를 불러오시오. 돌을 쪼는 돌장이를 말씀하십니까? 돌장이에게 급히 시킬 일이 있으니 당장 부르시오. 이방은 할 수 없이 돌장이를 데려왔습니다. 원님은 돌장이를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전들은 원님이 무슨 일을 할지 궁금했지요. 며칠 뒤 돌장이가 다시 관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왔어요. 원님은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봐라,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이게 무엇이냐? 아전들은 돌장이가 가지고 온 돌덩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돌덩이가 아니옵니까? 그런데 돌이 마치 갓처럼 생겼사옵니다. 네, 갓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돌로 만든 갓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았다. 이것은 바로 갓이니라. 돌로 만든 갓이지. 아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키득거렸어요. 어린 원님은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갓이다. 목이 하도 뻣뻣하여 인사를 못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돌장이를 시켜 돌로 갓을 만들도록 하였느니라. 이 갓을 쓰면 뻣뻣했던 목이 절로 숙여질 것이니 내게 머리 숙여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아전들은 모두 이 갓을 쓰도록 하라.
아전들은 원님의 명령대로 돌로 만든 갓을 쓰게 되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목이야. 돌로 만든 갓을 쓴 아전들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아전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 원님께 용서를 빌었지요. 저희들이 잘못했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원님을 잘 모시겠사옵니다. 어린 원님은 의젓한 목소리로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이냐. 어리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겨서야 되겠느냐.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니 지난 일들을 모두 용서해 주겠노라. 앞으로 나를 도와 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뒤 아전들은 어린 원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긴 꼬리, 짧은 꼬리. 옛날 옛적 호랑이도 토끼도 말을 하던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떤 마을에 수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수달은 궁금한 것도 많고 꾀도 많았지요. 하루는 수달이 큰맘 먹고 세상 구경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까? 집을 나선 수달은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녔답니다. 팔랑팔랑 괴나리 보찜을 둘러매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수달은 금강산 봉우리에 이르렀어요. 여기저기 산을 둘러보며 수달은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알록달록 수놓은 꽃들, 푸릇푸릇 울창한 나무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수달은 금강산 1만 2천 봉을 다 구경하고 이 봉우리 저 봉우리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저게 뭐지? 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던 수달은 깜짝 놀랐어요. 저 아래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짐승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머리는 바윗돌만하고 입은 시커먼 동굴만하고 이글이글 타는 눈동자를 보니 예사 짐승이 아닌 거예요. 골짜기에 돌을 들추고 재빨리 가재를 잡아먹는데 그대로 있다간 저도 꼼짝없이 잡아먹히겠단 말이지요. 수달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놈이 바로 말로만 듣던 호랑이인 거예요. 이 일을 어쩌지? 어쩌면 좋지? 수달은 겁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도망을 가면 오히려 잡힐 게 뻔해. 아이쿠, 저놈의 발톱 좀 봐. 수달은 한참 궁리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옳지, 그러면 되겠다. 수달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로 고함을 쳤답니다. 거기 올라오는 게 호랑이가 아니냐? 호랑이는 수달의 고함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다른 짐승들은
모두 호랑이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며 도망치는데 감히 호령을 하니 말이에요. 호랑이는 어떤 녀석인지 궁금해서 봉우리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그런데 제 앞발만한 녀석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이 감히 나한테 호통을 쳐? 호랑이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수달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또다시 벼락 같은 호력을 했답니다. 이놈, 잘 만났다. 나는 산신령님이 보내신 몸이다. 금강산 호랑이는 모조리 다 잡아먹은 줄 알았더니 한 마리가 남아 있었구나. 어서 와서 목숨을 바쳐라. 호랑이가 가만히 듣고 보니 큰일 났지 뭐예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니 잽싸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헐레벌떡 도망치던 호랑이는 토끼를 만나고 나서야 겨우 멈춰 섰답니다. 호랑이님, 무슨 일이세요? 토끼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호랑이는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었지요. 산신령이 보낸 짐승이 날 잡아먹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길이야. 너도 조심하렴. 에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 호랑이님을 잡아먹어요. 토끼는 못 믿겠다는 눈치였어요. 토끼는 호랑이를 놀라게 한 짐승이 궁금해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봉우리 위에 수달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아, 호랑이님, 저 녀석은 수달이에요. 호랑이님이 속았다고요. 어서 수달을 혼내주세요. 토끼는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몸을 웅크리며 고갯만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토끼는 하는 수 없이 제 꼬리에다 호랑이 꼬리를 묶었어요. 호랑이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어서 산으로 올라가요. 한편 수달은 산봉우리에서 마음 놓고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군. 아름다워. 하마터면 호랑이 녀석 때문에 이 좋은 구경을 못할 뻔했잖아. 수달은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기특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근사한 꾀를 냈을까? 수달은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콧노래를 부르며 금강산의 경치에 흠뻑 취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산 아래를 내려다본 수달은 깜짝 놀랐답니다. 토끼가 호랑이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꼬리를 묶은 채 말이지요. 아이쿠, 저 방정 맞은 토끼 녀석을 어쩐담? 수달은 이리 곰곰 저리 곰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수달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지요. 수달은 에헴 목청을 가다듬고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답니다. 정말 고맙다, 토끼야. 너 역시 훌륭한 부하로다. 내가 시킨 대로 호랑이를 잘도 잡아오는구나. 그렇지, 내 말대로 꼬리까지 묶었구나. 그 호랑이 녀석을 어서 데리고 올라오너라.
살금살금 숨어서 따라오던 호랑이는 수달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이 못된 토끼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호랑이는 재빨리 뒤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쿠, 호랑이님, 속지 마세요. 토끼가 아무리 소리쳐도 호랑이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호랑이 귓가에는 수달의 고함 소리만 맴돌았거든요. 호랑이는 날개라도 달린 듯 빠르게 달렸어요. 호랑이 꼬리에 자기 꼬리를 묶은 토끼는 정신없이 공중을 붕붕 날아다녔지요. 토끼는 한참 동안 덜렁덜렁 끌려 내려오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다름박질 쳤답니다. 이때 길었던 토끼 꼬리가 쏙 빠져서 잘록하게 짧아지고 호랑이 꼬리는 토끼 꼬리가 붙어 길쭉하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는 긴 꼬리, 토끼 꼬리는 짧은 꼬리가 되었답니다.